네, 방금 소개받은 장창식입니다. 잠깐 더 붙이자면은 제가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라라는 특강은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번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2번째니까 4번째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플이죠? 네,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애국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네, 코카콜라. 네, 두 번째는 코카콜라 나오시고. 또 구글. 네,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 회사를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이제 10위권 안에 거의 드는 브랜드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브랜드들은 조금 뒤로 빠지긴 하겠지만 도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코카콜라가 2012년도까지 13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이 코카콜라 중독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음료가 아니라 사실은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1리터 이상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코카콜라에 밥을 실제로 말아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중독되신 분이 많은데, 코카콜라가 13년 동안 1위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애플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줄곧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볼만한 게 삼성, 저희가 잘 아는 삼성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죠. 9위에서 지금 2015년도에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IBM이 지금 2012년도에 3위를 하다가 지금 2015년도에서 자꾸 이제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조업의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10위에 올라있는 페이스북이 이제 2015년도에 10위에 올라있는데 SNS 그룹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가 이미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지실 것 같아요. 애플은 제조업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플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1위 하는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조, 50조. 그럼 돈 드는 거 아닐까? 일단 한번 불러보시죠. 지금 달러로 이야기했을 때 983억 달러. 이게 2013년도 자료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으로 해서 1000억 달러로 했을 때 한 100조 정도, 12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삼성은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가 삼성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애플은 삼성을 비교를 안 하는데 삼성은 애플을 비교하죠. 예, 삼성은 지금 2013년도에 자료를 보면은 400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400억 달러 했고, 현대자동차는 그 10분의 1 정도 되는 40억 달러.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삼성이 거의 한 애플하고 2분의 1 가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애플이 2,500억 달러, 그러니까 2.5배가 성장을 했는 반면에 삼성은 지금 애플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아까 40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삼성하고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브랜드 가치가 100위 안에 드는 게 2개인데, 2개 회사인데, 이 2개 회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결국은 브랜드 가치 높은 저 회사 2개가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가격에 7천만 원짜리 자동차 중에서 국산 자동차하고 독일의 유명 브랜드 벤츠가 있죠. 어느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입니까? 벤츠요?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벤츠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산 자동차 7천만 원짜리 같으면 편의사양 못 따지면 진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체어맨이라는 차가 있었죠. 리무진 체어맨을 제가 타봤었는데 정말 없는 편의사양이었습니다. 안마까지 되고 요즘은 좀 이제 일반화됐지만 근데 벤츠는 어떻습니까? 7천만 원 같으면 중급 정도 차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국산차가 훨씬 더 좋은 차인데 사람들은 모두 다 벤츠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벤츠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가 제가 읽기도 힘든데 15조입니다. 삼성은 왜 또 하나의 가족을 외칠까요? 세상 모든 바람둥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또 하나의 가족이죠. 왜 또 하나의 가족을 외칠까요? 주구장창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뭐 뻔하겠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신뢰를 높이면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은 사활을 걸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2013년도에 쏟아부은 한 해 쏟아부은 마케팅비가 15조입니다. 삼성이. 우리는 15조 벌려면 진짜 몇 개 회사가 때려뭉쳐도 벌기도 힘든데 삼성은 마케팅비로 한 해에 15조를 쓰고 있는 거죠. LG는 또 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죠. 아니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사랑해를 왜 이렇게 많이 부를까요? 마찬가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대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우리 대형마트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노브랜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오른쪽에 있는 감자칩 오리지널을 갖다가 노브랜드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어느 정도 팔았냐면은 팔았는 거를 줄을 세우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남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나요? 그러면 교수님 좀 전에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마케팅비를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그랬어요. 노브랜드가 저렇게 잘 팔리는데 무슨 여기 와서 쌩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브랜드를 만약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슈퍼에서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겠습니까? 이거는 말은 노브랜드인데 사실은 뭡니까? 뒤에 숨겨져 있는 이마트의 브랜드 신뢰를 얻고 파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한강변에 자전거를 타는데 이때까지 산악자전거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최근에 탔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저를 다 따라잡는 거예요. 여성분도 따라잡고 흰머리 휘날리는 할아버지 그 생바라 그러는데 생활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도 저를 따라잡고 그다음 조그만 미니벨로라 그러는 자전거도 저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요즘은 산악자전거를 안 타고 로드를 타더라고요. 로드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체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로드 자전거를 한번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새 자전거 타려니까 좀 자전거 있는데 억울하고 해서 중고나라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봤는데 로드 자전거가 마침 2달도 안 탄 새 자전거인데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45만 원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사갈까 싶어서 냅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가가지고 합정동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잘 샀다 그러면서 이걸 자랑했죠. 100만 원짜리 45만 원 샀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잘 아시는 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즘 그 브랜드를 누가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딱 생각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저는 그 미끼를 물어볼 것이고 자전거가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좋은 자전거는 중고로 팔아도 제값을 살 수 있는데 브랜드가 나쁘면은 새 자전거도 팔아봤자 단값도 못 받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브랜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런데 제가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선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선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도자의 법칙에 대해서 일단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적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일단은 쉽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계 최초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 린드버그. 어느 분이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기 가실 때 제가 삼성 SUHD 최고 좋은 TV 그 파는 곳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골라보고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린드버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대서양 횡단한 사람. 기억 안 나시죠? 달나라 최초로 간 우주인 있죠. 암스트롱이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기억 안 나시죠? 메이저리그 최초로 나간 사람 박찬호. 두 번째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은 프리메리그 박지성이죠. 두 번째는 기억 안 나시죠? 이게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지만 두 번째는 절대로 기억할 수 없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살고 있습니다. 개그맨이 웃기려고 한 이야기인데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그 법칙, 이 선도자의 법칙을 보고 우리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 유럽에서 최초로 수입된 맥주 아시는 분?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맥주입니다. 카스? 카스가 유럽에서 수입됐나요? 예? 라거. 자, 미국 내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수입된 맥주가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 지금도 하이네켄이 아마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는 수많은 수입 맥주가 있습니다. 그 600종 이상의 수입, 유럽에서 사들이는 수입 맥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맛있는 맥주가 하이네켄보다 맛있는 맥주 하나도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네켄이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네켄이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게 머릿속에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면은 그 다음 거는 사실은 맛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깃발을 꽂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최초의 셀로판 테이프는 뭡니까? 스카치 테이프죠? 그러면 우리는 왜 셀로판 테이프 주세요 안 하고 가게 가서 스카치 테이프 주세요? 왜냐하면 스카치 테이프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복사기는 제록스, 다들 아시네요. 제록스죠. 미국에 가면 웃깁니다. 탑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제록스 해달라고 그래요. 휴지는 크리넥스. 그죠? 뒤에 스콧이 산댐처럼 쌓여있어도 할인마트 가가지고 크리넥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점원은 스콧을 줍니다. 이 사람은 또 스콧을 들고 그냥 갑니다. 지는 크리넥스 달라고 그래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라는? 코카콜라죠. 우리는 그래도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구분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나 봐요. 뒤에 펩시 자판기가 있어도 코크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점원은 펩시를 줘요. 이 사람은 또 펩시를 먹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면 거의 고유명사가 될 만큼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코카콜라가 미국 전역을 갖다가 주름잡고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을 때, 마약처럼 번져나갈 때 펩시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펩시가 후발주자로 나와서 이 선도자를 따라잡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1984년도에 뭐를 하냐면은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했었죠. 명동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스티커 붙이고 옆에. 저도 하나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게 더 맛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펩시가 맛있다고 얘기했죠. 10명 중에 7, 8명은 펩시가 맛있다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코카콜라가 더 많이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자, 코카콜라가, 펩시가 자꾸 도전을 하니까 쭉 이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코카콜라한테 지는 거 아닐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새로운 코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뉴코크. 뉴코크를 만들어서
코카콜라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또 했겠죠, 당연히. 2년 동안 2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뉴코크를 만들었는데 맛을 보니까 역시 뉴코크가 맛있었어.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이제부터 팔자. 그리고 뉴코크를 중심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생산 라인을 갖다가 클래식 코카콜라를 중단시키고 뉴코크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뉴코크가 더 맛있다 그래놓고는 전부 다 코카콜라, 클래식 코카콜라 사러 이 사람들이 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껏해야 여기서 끝까지 가봤자 400km인데 이 사람들은 한 줄을 건너야 되니까 1000km, 1500km를 갖다가 차를 타러 가가지고 코카콜라를 갖다가 옛날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본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미친놈들아, 내 코카콜라 내놔. 이러는 거예요. 거의 20만 건 넘게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어쨌든 자, 어디가 제일 맛있을 것 같습니까? 세 가지를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 펩시, 뉴코크, 펩시, 클래식 코카콜라. 맛은 이렇다고 했는데 판매는 1등 코카콜라, 2등 펩시, 3등 뉴코크. 나중에 뉴코크 제일 많이 따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살려야 살 수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클래식 코카콜라가 한 거는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클래식 코카콜라를 잊지 못하고 있죠. 우리도 두 가지가 있으면 클래식 코카콜라를 샀죠. 자, 스마트폰의 창시자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잡스 형님이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저는 문상도 못 갔습니다만 잡스 형님이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스마트폰을 처음에 내놓으니까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다가 아,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우리도 스마트폰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내놓은 처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삼성이 처음 만들어낸 스마트폰? 옴니아 1. 기억나시죠? 제가 이 옴니아 1 처음에 제가 미친놈이지 이 옴니아 1을 안 사고 아이폰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삼성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같아서 조금이라도 편리할까봐 그때 착각해서 옴니아 1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스마트폰이었지 휴대폰이랑 똑같은 기능의 옴니아 1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열받았는데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유저들 세계 최강이죠. 악평다는 거.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이게 스마트폰이냐, 개나 줘라 이러면서 밤사이에 엄청나게 유저들이 악플을 달아대기 시작하죠. 삼성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두 번째 야심의 스마트폰을 또 만들어냅니다. 옴니아 2.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약이 올라서 샀습니다. 옴니아 2. 그런데 이거는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아주 조금만 쓰면 버그가 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옴니아 2는 엄청나게 열받아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유저들이 밤새 잠을 안 자고 또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삼성이 거지 같은 놈들아, 니들이 무슨 대기업이냐, 이걸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냐, 아이폰 좀 배워라 이러면서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옴니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머리가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에요. 세세히 분석을 하면서 삼성이 잘못된 걸 갖다 지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드디어 삼성이 그 모든 악평을 듣고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갤럭시죠. 갤럭시 1, 2, 3를 만들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자의 법칙을 뒤집어 엎었는데 2012년도에 갤럭시가 아이폰을 이겨먹습니다. 매출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전 세계에서 삼성이 처음으로 아이폰을 이겨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삼성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 대단한 기업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선도자의 법칙을 기억할 만큼 놀라운 저력을 가진, 지금 많이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근성 믿거든요. 그래서 곧 회복할 거고, 또 우리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느 분이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30초랍니다. 광고를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게. 물고기가 3초니까 우리가 한 10배밖에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회복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삼성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제 구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일단은 덮어주고 끌고 가야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어느 영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최초로 뛰어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묻겠습니다. 세계 최초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아까 린드버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죠? 힌클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세 번째는 그럼 누굽니까?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유럽 사람들은 알죠. 아멜리아 이어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억 못하고, 그럼 세 번째는 왜 기억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태평양? 아니죠. 대서양 넘는 사람 중에서. 아멜리아 이어하트는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역의 법칙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이네켄이 네덜란드에서 수입해가지고 미국에서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같은 수입업자 중에서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저것 봐라. 맥주 하나 수입해가지고 저렇게 떼돈을 버는데 우리도 그러면 맥주 수입해가 돈 한번 벌어볼까 하고 맥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칼스버거입니다. 칼스버거를 미국 전역에 깔았는데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해야 이야기가 되겠죠. 칼스버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해가지고 맥주를 저렇게 많이 팔아먹는데, 그러면은 나는 다른 시장, 그러니까 국산 맥주 중에서 다 그냥 싸게 파는데 저 수입 맥주처럼 약간 비싸게 한번 팔아볼까 하고 만드는 게 미켈롭입니다. 프리미엄 그 국산 맥주 시장에 처음 문을 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켈롭이 하이네켄을 잡아먹습니다. 매출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갖다가 하나 개척했을 뿐인데, 똑같이 따라갔던 칼스버거는 하이네켄을 못 이겼지만 뒤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던 미켈롭은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영역의 법칙으로 성공한 브랜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면도 아니고 우동도 아니고 오동통한 거 있죠. 한 마리 몰고 가는 거. 예, 너구리. 그것도 라면 시장에서는 최초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죠. 매운 라면 하면 생각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제일 많이 먹죠. 신라면, 열라면, 겁나 매운 면, 아무리 나와봤자 신라면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기죠. 자, 하얀 라면의 시초, 꼬꼬면. 제주항공, 저가항공의 최초 제주항공 나왔을 때 대한항공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비행기 갈 줄 아는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대한항공이 제주항공 때문에 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죠. 자, 세븐업은 처음 나가지고 지들이 사이다 아니라고 우깁니다. 맞선 사이다죠. 세븐업이 무슨 이런 많은 결과 세븐업 만들어놓고 사이다 아니라고 우기죠. 2% 부족할 때 많이 사드셨죠. 복숭아 씻은 물 담아가지고 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맛있다고 사 먹잖아요. 뭐가 2% 부족합니까? 그게 98% 부족하고 99% 부족하지.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사 먹죠. 왜?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 정말 돼지 발 씻은 물 갖고 족탕이라고 그러고 먹는 거랑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자, 프로스펙스는 최초로 만든 신발이 있습니다. 프로스펙스 국제상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거 망했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워킹하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걷지 않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뭐 네 발로 걸어다닙니까? 굴러다닙니까? 아니면 푸북에서 다닙니까? 모두 다 걷는데 이름 하나 그냥 워킹화 만들어 달아가지고 똑같은 운동화 만들어 파는데 워킹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제상사에서 넘어가죠? 프로스펙스가 완전히 살아나는 브랜드가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영역만 개척했을 뿐인데 운동화는 똑같아요. 사실 워킹화로 어떻게 잘 걷습니까? 남들 100m 뛸 때 우리 200m 뜁니까? 절대 안 그렇죠. 자일리톨 충치 예방하는 건으로 처음으로 영역을 넓혔죠. 초등학생들한테 핀란드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자일리톨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브랜드를 갖다 알리는 데 성공했죠. 이 광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남성분들은 아마 이 광고 보시면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나타 광고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비 오는 날엔 시동을 끄고 30초만 늦게 내려볼 것. 소나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뭐 웃자라고. 대체 뭘 어쩌라는 거지? 자동차 광고가 뭐 엔진이 좋다든지 아니면 편의상이 좋다든지 성능이 좋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타는 거예요. 소나타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쟁차종 광고를 한번 볼까요? 소나타 경쟁차종 K5 미국에서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비키니 입은 레이싱걸이 나와가지고 있는 광고. 오른쪽에 락밴드도 있고 뭐 우주인도 나오고 기상천외합니다. 또 경쟁 브랜드 같은 게 있죠. 삼성 SM5죠. SM5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느껴보십시오. 엔진이 부드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은 SM5는 편의사양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차를. 자, 현대, 소나타, 기아, K5, 삼성, SM5. SM5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나요? 편의사양, 성능,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기아는 젊음, 디자인, 소나타는 그냥 타는 거래.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 얘는 뭐기 때문에 소나타는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선전했기 때문에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브랜드 가치만 이야기하면 돼요. 기아는 그보다 좀 딸리니까 젊음을 이야기하고 디자인을 이야기해야 되고 삼성은 제일 후발주자니까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편의사양, 내가 지금 타는 차 성능, 기능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얘는 같은 사양이면 현대차가 좀 더 비싸요. 크기도 얘가 제일 커, 삼성이. 그런데도 현대가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먼저 선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서는 끊임없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현대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소나타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소나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가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듯이. 자, 세 번째 기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뭐죠? 네?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니아? 아, 브랜드로 많이 처음 나왔던 회사는 최초 컴퓨터는 MTS LTR 8800이라는 컴퓨터가 있었답니다. 역사의 대항기로 사라졌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컴퓨터가 있었답니다. 자동차는 포든지 알죠? 우리 전부 다. 디레어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세탁기는 컬러. 근데 교수님 그러면 아까 이때까지 그러면 거짓말 친 거네요? 선도자의 법칙이 있다면 제일 먼저 태어나면 다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쟤들은 왜 우리가 모르죠? 이거는 제일 먼저 나왔지만 기억을 우리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IBM에서 만든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IBM은 조금 늦게 후발주자로 나왔지만 애플도 그렇고 초창기에 다 나왔지만 애플하고 IBM이 잘한 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애플,
IBM을 기억시켰고 저 앞에 나온 브랜드들은 먼저 튀어나왔지만 기억을 못 시켰죠.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먼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다가 기억을 일단 시켜놔야 그 다음부터 제품 판매를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록스에서 만든 최초의 복사기입니다. 제록스에서 복사기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제록스 하면 복사기가 고유명사로 인식될 만치 많이 사람들이 각인됐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려나가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제록스에서 딱 보니까 아주 배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IBM에서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컴퓨터 하면 어디 뭐 회사나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람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록스가 배가 아팠는데 어쭈 우리도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컴퓨터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제록스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25년 동안 20억 달러를 쏟아부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록스 컴퓨터 들어보셨나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 처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록스가 깨달은 하나의 교훈이 있죠. 아, 이게 컴퓨터를 하면 IBM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뉴턴이라는 그 PDA입니다. 애플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PDA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오른쪽에 있는 세그웨이, 미녀가 타고 다니는 세그웨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죠. 야, 저렇게 놀라운 기기가 있다니 신기하다니 디자인도 예쁘고 너무 좋아. 좀 저희가 성질 급한 나라에서는 이걸 부대 창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것들은 미친놈 아니야? 저래가지고 무슨 총을 쏜다고 그러면서 제가 비웃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없어졌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너무 새로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골디락스 이론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변화를 요구할 만치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품은 성공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마차를 갖다가 그 끌던 시절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타고 가는 거는 당연히 말이 끌어야지 어떻게 말이 없이 달릴 수가 있어 해가지고 그 자동차는 팔려나가지 않았죠.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게 포드였죠. 그죠? 자, 5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F 있고 코모도 PC 있고 인사이트 8080 있고 MTS LTR 8800 있고 레디어 셰커 TRS 80이 있습니다. 이 5개가 전부 다 무슨 브랜드 같습니까? 처음으로 나온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었던 브랜드들입니다. 제일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가 어딥니까? 애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슬슬. 자, 네 번째 인식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상황입니다. 자, 혼다가 있고 도요타가 있고 닛산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세 개 다 일본차죠. 예, 남성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 개의 브랜드가 미국에서 거의 같은 시점에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도요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요타가 가장 많이. 그 시절에도 도요타는 많이 팔렸지만 그래도 혼다라든가 닛산도 만만치 않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브랜드를 똑같이 일본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혼다? 땡입니다. 닛산? 땡입니다. 도요타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에는 비슷하게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 미국 시장에서 이 브랜드, 세 브랜드가 나갔을 때는 똑같이 자동차 회사로 인식이 됐는데 일본에서 혼다 브랜드는 뭐죠? 바라바라 오토바이 회사죠. 오토바이 회사가 자동차를 판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뢰가 갖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혼다 판다 그러면은 레전드, 시빅, 어코드 뭐 이렇게 어떤 자동차 이렇게 묻는데 일본에서 혼다 판다 그러면 125cc, 250cc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그게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이 브랜드는 오토바이 회사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팔려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 U+가 있습니다. 3개. 우리가 다 통신회사 다 가지고 있죠. 자, 어떤 회사가 통합 품질이 가장 좋습니까? 네? SK?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SK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SK가 추구장창 통합 품질에 대해서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데 SK가 통합 품질이 어느 정도 좋으냐를 갖다가 알아봤더니만 SK가 96이면은 KT가 94, LG가 93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우리 기가 무슨 정말 대단한 저 길을 가졌습니까? 통합 품질의 그 차이를 못 느껴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어디 저기 외딴 데 가가지고 전화 하면서 느꼈는데 SK가 안 터지면 SK가 왜 안 터지지? 이런데 LG가 안 터지면 내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실제 통합질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SK가 4.3으로 생각하면 KT가 3.4, LG가 3.1로 생각한답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죠? 실제는 차이가 없는데 인식되는 품질과 실제 품질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인데 대선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TV 토론이 엄청 뜨겁죠. 1960년도에 케네디하고 닉슨이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 전역에 TV 토론을 하게 된 거죠. TV 토론을 했을 때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케네디는 정치 신인이었고 닉슨은 엄청난 달변가였죠. 근데 TV 토론을 봤던 사람들은 케네디가 연설을 더 잘했다고 그러고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은 닉슨이 더 잘했다고 그래요. 어느 게 진실일까요? 어느 게 진실일 것 같습니까? 네? 라디오가 진실이겠죠. 왜? 케네디가 더 잘생겼거든.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닉슨은 훨씬 더 늙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왜 성형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대충 알 것 같죠?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판검사 되면은 이야 멋지다 인생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생긴 여성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면은 독한 여왕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광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거에 사활을 거는 거죠. 몇 시죠?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집중력.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개념은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한 단어를 심는 것이다. 이것이 집중의 법칙을 요약한 문장인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걸 갖다가 고객들 머릿속에 심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아까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소비자들은. 저희들은 오래 기억 못합니다. 딱 한 가지 단어만 핵심으로 심어주면 그 브랜드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고 나중엔 그 브랜드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볼보 하면 생각나는 핵심 단어가 뭐죠? 안전이죠. 예나 지금이나 수십 년 전에도 안전이었고 지금도 안전입니다. 아우디는 콰트로, 사륜구동, 접지력 이런 거죠.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데 미국에서는 서비스하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입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가 친절하냐면 직원들이 비행기 티켓을 만약에 매장에서 두고 갔다 그러면은 이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비행장까지 찾아가서 그 고객한테 비행기 티켓을 주고 옵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이 똑같이 고객의 머릿속에 남긴 거는 다 딱 한 가지 한 단어입니다. 볼보는 안전이고 아우디는 꽈트로고 노드스트롬은 서비스입니다. 만사를 다 뒤쫓으면 어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단어에만 집중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볼보 광고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이 막 위에다가 자동차를 엄청 쌓아놔가지고 했던 광고. 이때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호두를 깠는데 그 안에 또 단단한 호두 껍질이 있어요. 이것도 안전이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는 시티 세이프티 해가지고 요즘 많이 자동차의 신기술이죠. 이것도 또한 고객의 안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볼보가 지키는 한 가지 단어는 안전입니다. 아우디 볼까요? 아우디는 광고가 어떻습니까? 사륜 구동, 접지력, 눈길에도 흔들리지 않는 쿼트로의 힘, 이걸 갖다가 광고 계속 하고 있죠. 백세주 드셔보신 분들 꽤 있죠. 백세주가 붙들었던 한 가지 단어는 좋은 술이었습니다. 백세주가 진짜 좋은 술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술이라는 마케팅에 현혹돼가지고 그 당시 백세주 선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백세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세주가 좀 비싸니까 백세주만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0세주 만들었어요. 소주하고 타가지고 결과는 뭡니까? 폭탄주 먹은 거죠. 우리 50세주 먹고 한 50살밖에 못 사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뭡니까? 마케팅에서 백세주는 술이 좋은 술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먹으면 사람들 다 건강을 해치죠. 근데 좋은 술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백세주, 50세주 먹게 만들었죠. 자, 마케팅에서 경쟁할 일은 자기 단어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심어둔 단어를 찾아 나서는 일인데 아타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게임 세계 최초 만든 회사가 아타리입니다. 그런데 아타리가 어떤 멍청한 짓을 했냐면 제록스하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해가지고 돈 엄청 버니까 어디에 욕심이 났죠? IBM 컴퓨터 만드는 게 또 욕심이 난 거죠. 제록스가 했듯이 똑같이 해도 컴퓨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면은 아타리라는 기업이 생각나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뿌렸는데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이미 컴퓨터는 IBM이 단어를 꿰차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얘도 멍청하게 엄청나게 돈을 때려부었죠. 그때 얄팍한 닌텐도가 나타났습니다. 어쭈 비디오 게임 회사가 비디오 게임에 신경 안 쓰고 컴퓨터에 신경 써? 그러면은 우리가 비디오 게임 회사로 날름 집어삼키지 뭐 이러면서 닌텐도가 비디오 게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낼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닌텐도는 주구장창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지금 아타리는 직원이 12명 남아가지고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어렵사리 만든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놓치거나 등한시하게 되는 순간 누가? 나도 모르게 호시탐탐 노리는 나의 경쟁자가 내 단어를 갖다가 집어삼킨다는 거죠. 자, 독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단어를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심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보가 아까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안전입니다. 실제 볼보가 그렇게 안전한가요? 별로 그닥 사고율이 비슷할 겁니다. 조금 나으려나? 아까 SK나 KT나 별 차이 없듯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볼보는 안전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차를 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보를 생각하게 됩니다. 벤츠하고 GE도 자동차라면 누구나 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싶겠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심어놓은 단어를 갖다가 이게 마케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새로운 영역을 갖다 개척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듀라본이라는 토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토끼인데 똑같은 토끼가 두 브랜드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남성들한테 토끼야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토끼라는 거는 우리 남편 토끼야 이러면은 되게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요. 그거는 별로 안 좋게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토끼를 갖다가 상당히 정력의 상징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걸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 토끼가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력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토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듀라셀에서 토끼를 갖다가 자기 브랜드의 캐릭터로 삼았겠죠. 그래서 이걸로 엄청나게 광고를 합니다. 전 세계에다가. 그런데 상표권을 갖다가 미국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에너자이저가 날로
이 토끼를 갖다가 상표를 해가지고 듀라셀이 미국에서는 이 버니를 갖다가 분홍색 토끼를 갖다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자이저가 이때다 하고 난 뒤에 분홍색 토끼를 갖다가 엄청나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분홍색 토끼는 무슨 브랜드? 듀라셀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돈 들여가지고 남의 집 좋은 일만 시켜준 건데 에너자이저는 엄청나게. 그래서 나중에 에너자이저는 이 토끼를 갖다가 쓰는 걸 갖다가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듀라셀이 먼저 이 토끼를 갖다가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보라색 토끼를 못 보셨을 거예요. 100만 돌리로 더 기억되죠. 예. 자, 버거킹과 맥도날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패스트푸드 음식이죠. 종종 마케팅 종사자들은 시장조사라는 명목하에서 시력감에 있을 땐 내려막길로 밀어놓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신속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광고해야만 하리라. 맞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패스트푸드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죠? 신속이죠. 중국집도 신속입니다. 버거킹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장조사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패스트푸드는 무조건 신속이야. 그래서 버거킹에서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맛있는 버거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근데 이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신속한 버거 하면은 뭐로 단어가 인식되어 있느냐면 맥도날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못 뒤집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버거킹 엄청난 캠페인을 벌였던 광고 대행사 잘리고 그 다음에 이걸 주도했던 CEO도 잘리고 버거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이 맥도날드를 이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마케팅 불변의 법칙 여러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브랜드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지금 리모컨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쓰는 리모컨, 케이블 TV 같은 것들 달려있는 리모컨. 왼쪽은 애플의 TV 리모컨입니다. 자,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노모가 계신데 케이블 TV를 갖다가 달았어요. 그런데 노모가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이걸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려면 뭘 눌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케이블 TV를 끌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게 정말 수많은 기능일까요? 우리가 이거 기능 다 사용합니까 사실? 애플이 잡스가 죽을 때까지 외쳤던 것은 단순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아름답게 기능을 차라리 포기해라고. 삼성하고 애플이 브랜드 가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DNA가 다릅니다. 애플은 아름다운 것 디자인을 위해서는 기능도 포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은 기능을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으면은 브랜드 가치는 확실히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 가치는 따라가지만 아직도 벌어지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자, 제가 직장 다닐 때 대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랜드 있을 때입니다. 광고 팀장을 했었는데 직급이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하고 이럴 때 팀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억, 2억, 10억 되는 돈을 갖다가 대리선에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랜드가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이제 나이도 어리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조직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중간관리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과장님한테도 결제받아야 돼. 부장님한테도 결제받아야 돼. 결제받아 돌아오는 데까지 이틀 사흘 걸리니까 점점 더 결제가 늦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면서 중간관리자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정말 결정을 내릴 사람 다른 사람인데 5만 사람 다 거쳐가지고 보고하느라고 이게 침몰될 때까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온라인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갖다 국내 기업들한테 뭔가를 신청하고 물건을 받으려면 묻는 게 진짜 많습니다. 아마존은 딱 세 가지를 묻습니다. 비밀번호,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딱 세 가지를 묻는데 국내 기업에다가 물건 하나 주문받으려면 오만을 가면 주소는 어디냐, 그 다음에 나이는 몇 살이냐, 결혼했냐, 취미는 왜 물어? 결혼할 거야? 취미까지 물어요. 한 번에 그냥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얘들은 3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배달이 다 되는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일주일 열흘씩 걸리고 지금 아마 좀 변화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파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스타벅스가 뭘 팝니까? 커피 팔죠, 당연히. 자, 근데 스타벅스가 파는 건 진짜 커피일까요? 스타벅스는 미국의 문화를 팔고 감성을 팔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이 된장제라고 만든 브랜드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때 그 시절 1,000원짜리 김밥 먹고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들고 왼쪽에 책 한 권 들고 이대 앞을 지나가면 아, 지적인 여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절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 그 시절 살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사는 거는 인간의 욕망을 팔고 감성을 팔고 문화를 팔고 스타벅스가 원두에서 이렇게 순위를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장 원두 퀄리티가 좋은 브랜드가 어디냐면 던킨 도너츠 101위였습니다. 이 스타벅스 겨우 10위권에 들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원두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커피 먹을 때 스타벅스 가죠. 나이키가 파는 거는 신발 팔도 당연히 나이키 신발 품질 좋습니까 여러분? 랜드로버 한 켤레 신을 때 3켤레씩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데도 우리는 운동하면 나이키를 사죠. 나이키는 승리를 팝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동기에 있는 우리 본부장한테 발렌티노 본부장한테 물었습니다. 이태리 명품이죠 발렌티노. 본부장님 브랜드는 뭐를 팝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팔아요. 그래서 뭐야 하시면 그랬죠. 실제로 백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파는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 간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토종닭을 먹으러 갔었는데 달걀을 사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6만원짜리 꼴랑 토종닭 4명이서 먹는데 한 사람 15,000원인데 달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이래요. 보통 우리 시장에 가면 한 150원, 200원 하죠.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만 슬쩍 이렇게 사진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양계장 닭이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파트 다니고 청청들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위에 놈이 똥 싸면 밑에 놈이 맞고 그것도 달걀 낳고 그렇게 했는 거 먹는데 그게 사람 몸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못 먹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500원씩 주고 6만원짜리 닭 4명이서 나눠먹고 꼴라면 15,000원인데 닭을 갖다가 2, 3만원씩 달걀을 2, 3만원씩 사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닭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고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주니까 스토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300원 더 주고 내가 다른 거에서 아끼지 이거 더 주고 사 먹자라는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스토리를 갖다가 넣어주면 상품에 넣어주면 그 대가는 소비자가 분명히 지급을 합니다. 이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앳된 모습의 여학생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다희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사연이랑 노래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빠, 들려? 나 아빠가 정말 좋아하던 라디오에 나왔어. 아빠 알지? 엄마 결혼한 거. 아빠보다 완전 못생긴 아저씨야. 근데 엄마한테는 잘해. 아빠 죽고 나서
엄마랑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못생긴 아저씨가 너무 싫은 그 아저씨가 나는 딸이 있어서 너무 좋대. 나 아빠만 허락해주면 이제 그 아저씨 받아주고 싶어. 그동안 제가 많이 죄송했어요. 선물 고마워요. 아빠.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이 노래는 그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 아빠를 잃고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저씨가 세탁소를 하는데 다리를 좀 져요.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리를 좀 져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소녀가 아빠가 세탁물을 걷어서 오는 길에 친구들하고 바다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고 아빠한테 늘 화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이제 이 아빠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사연을 갖다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가서 노래 부르십시오 하면은 정말 박수를 받고 싶다면 그 노래에 담긴 사연을 갖다가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부르면은 아마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으실 거예요. 이 친구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엄청난 감동을 주죠.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6년도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는 깡통 로봇이라 가지고 누구나 한 번씩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골목을 누볐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1970년도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인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3년 뒤에 건담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자, 근데 로버트 태권브이는 지금 추억 속으로 사라졌는데 건담은 전 세계에 수많은 매니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잘생기신 분. 미리지향적. 딱 하나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는 변신하지 못하는데 건담은 수많은 변신을 거칩니다. 심지어 나오는 악당들조차도 엄청나게 변신을 합니다. 두 개 차이는 변신을 한다고 못한답니다.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로이는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금담은 지금 어른들조차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사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닥도 마찬가지죠. 코닥이 100년 가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후지도 똑같이 코닥 그 필름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어땠습니까? 코닥에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있었지만 결국은 변화가 왔을 때 코닥은 설마니 디지털 시대가 와봤자 10년, 20년 걸리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덜컥 왔죠. 제록스는 후지는 똑같이 겪었지만 우리가 다른 시장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록스하고 합병도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했었지. 후지는 지금 살아남지만 코닥은 훨씬 더 큰 기업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직원 13명 남겨놓고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13명이 아니죠. 40만 명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거는 인스타그램이 직원 12명 가지고 페이스북에 1조를 받고 회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룡기업은 사라지고 신생기업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은 우리가 쇠가 빠지게 하고 돈은 지들이 건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들은 플랫폼 하나만 만들어주고 우리는 일은 누가 합니까? 개미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은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는데, 자, 브레트니카 200년 동안 정말 백과사전 하면은 브레트니카였죠. 근데 이거 졸지에 위키피디아한테 잡아먹혔죠. 위키피디아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우리 어린 시절에 브레트니카 부잣집 가면은 저게 한글판으로 다 번역돼 있었죠.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엔카르타라고 중간에 또 나왔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 백과사전에 대한 그 욕심이 생겼나봐요.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망했어요. 브레트니카보다는 훨씬 나았죠. 왜? 폐쇄적인 시스템이었고 위키피디아는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올리고 그걸 갖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만 남고 나머지는 지금 다 사라지게 됐죠. 결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플랫폼만 재밌는 거리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 우리도 열심히 쫓아가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디자인에 집중하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컨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컨셉 하는데 컨이라는 게 여러 셀 하나로 그리고 세트는 묶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컨셉을 그럼 여러 셀 하나로 묶는 게 뭘까? 남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개성을 갖다가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것 이걸 갖다가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성을 뭘로 표현할 건데? 자, 최근에 열었던 그 강남의 그 프렌즈샵입니다. 카카오 프렌즈샵, 멀티 플래그샵 했는데 한 달 동안에 몇십만 명이 몰려들었고 중국 사람들까지 줄을 서게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진짜 짐승 같지도 않고 희한한 애들이 이 휴대폰에서 놀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얘들이 왜 돈을 벌고 있을까? 그걸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캐릭터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 캐릭터를 갖다 그냥 머그컵에도 붙이고 우산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에도 붙이고 붙였을 뿐인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왜? 디자인 모티브가 매력적이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곰탱이인지 아니면은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얘의 성격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취미생활도 이야기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스토리를 부여해줍니다. 자, 오른쪽에 볼까요? 또 자, 디자인 모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흔히 말하는 조인을 하는 거죠. 샤니 빵에서 얘를 갖다가 가져가가지고 붙여가지고 팝니다.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괜찮은 디자인 모티브만 있으면 어떤 상품에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모티브가 또 꼭 캐릭터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픽이 될 수도 있고 일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매칭을 시키기 나름이겠죠. 자, 두 개의 가방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방입니다. 하나는 뭐죠? 남성분들 많이 쓰시는 공구 가방이죠. 보쉬.
오른쪽은 여성분들에게 부부싸움 하다가도 가방 사러 가자 그러면은 바로 그칠 수 있는 신비한 가방이죠. 예, 가장 좋아하는 무입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가방을 갖다가 도시를 갖다가 공부 상자를 갖다가 하나 사고 나는데 도시에서 새로운 가방이 나왔어 또 하나 살까 이러면서 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니드 시장이죠. 그렇지만 이 가방은 여성분들이 하나만 가진 게 부족하죠. 항상 새로운 걸 하면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원트 시장이죠. 자,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끊임없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한 번 사면은 그냥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안 사는 미드 시장을 갖다가 창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중소기업에서 해야 될 거는 끊임없는 스토리를 만들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킬 수 있는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 감성에 집어넣어야만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사업이다. 그 제품을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디자인에 집중해야 제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 브랜드에 집중하라. 디자인에 집중하라. 21세기 아이폰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기능이 아닙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함을 넘어선 디자인의 욕망에 눈뜨게 하면은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